2024년 3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같은 달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없이 유럽의 재무장은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방산 강국이 되었나라고 물었고,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부상이 유럽 방산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출 순위 20위권 밖을 맴돌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피해국, 미국 무기를 사다 쓰는 수입국,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방산 수출 4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빅4, 세계 방산 시장을 좌우하는 4대 강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단 6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율은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30% 이상 성장. 이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따라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폴란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중동 방산의 전략적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이 줄지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호주, 이집트,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까지 세계 지도 곳곳에 한국 무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전쟁의 피해국이 아닙니다. 세계가 줄 서서 사가려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K-팝도, K-드라마도 아닌 그 방산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20분간 한국이 어떻게 세계 방산 빅4로 치고 올라갔는지 구체적 숫자와 해외 반응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7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2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순위 11위, 전체 시장 점유율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2024년에는 1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2024년 보고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32%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연평균 5%, 프랑스는 8%, 러시아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30%대 성장을 유지한 겁니다. 그 결과 2023년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4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 중국과 독일을 제치고 4위에 안착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프랑스마저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을 이끈 주역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K9 자주포입니다. K9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입니다.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등 10개국 이상이 도입했고 총 수출 대수는 1,700대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이게 K9의 위력입니다. 두 번째, K2 흑표 전차입니다. K2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중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팔리는 전차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K2를 1,000대 이상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루마니아와 사우디아라비아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K2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독일 레오파르트이보다 가볍고 빠르며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보다 연비가 좋고 러시아 T-90보다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레오파르트의 70% 수준입니다. 세 번째, 현무 미사일입니다. 현무이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현무 도입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현무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네 번째, 천궁 대공 미사일입니다. 천궁이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60% 수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을 대량 도입할 계획이며 폴란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KF-21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아직 양산전이지만 이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말레이시아, 이라크, 폴란드가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KF-21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중국 J-20이나 러시아 Su-17보다 뛰어난 전투기. 그게 바로 KF-2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한국 무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팔리는 걸까요? 타이밍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특히 유럽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은 1,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GDP의 4%를 국방비로 책정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무기를 사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생산 속도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오랜 평화 시기를 거치며 생산 라인을 축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연간 50대밖에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에밀 에이브람스를 연간 100대 수준으로만 생산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지만 납품까지 5년에서 7년이 걸린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를 연간 2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연간 10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도 2년 안에 납품 가능하다고 약속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독일 전차를 7년 기다릴 것인가? 한국 전차를 2년 안에 받을 것인가?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방위사업청이 체결한 계약 규모는 무려 14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자국의 안보를 맡긴 겁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그 규모가 실감납니다.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48대, FA-50 경전투기 48대, 총 4개의 무기 체계를 한꺼번에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단일 국가와의 방산 계약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브와슈차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군사적 결정이다.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왜 폴란드는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속도였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납품까지 최소 6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2년 안에 첫 번째 배치를 완료하고 5년 안에 전략 납품을 약속했습니다. 폴란드에게 시간은 곧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옆에 있고 언제든 침공할 수 있습니다. 6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K2와 K9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에서 직접 조립 생산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폴란드로서는 꿈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방산 기술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 가격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는 대당 800만 달러였습니다.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는 90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K2는 대당 850만 달러의 최신 기술과 빠른 납품을 보장했습니다. 성능은 레오파르트 2와 동급이거나 더 나으면서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저렴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2023년 3월
폴란드는 추가로 180대의 K2를 주문했습니다. 총 1180대. 이건 폴란드 전체 전차 전력의 70%를 한국제로 채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부대를 보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한국 무기입니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024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요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과 한국 방사청장이 만나 천궁이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최소 3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에 주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란의 위협 때문입니다. 2019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사우디가 보유한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우디는 충격에 빠졌고 새로운 방공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천궁이가 그 답이었습니다. 천궁이는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60%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드론 요격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드론 도발에 대응하며 축적한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사우디는 천궁이뿐만 아니라 현무 미사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무이는 사거리 800km로 이란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게 현무는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탄도미사일을 팔지 않습니다.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사우디에 방어용 무기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말입니다. 사우디 언론 아랍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방산 파트너다. 기술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다. 이제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호주는 K9 자주포 30문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추가로 45문을 더 주문했습니다. 총 75문. 호주 육군의 자주포 전력을 전부 K9으로 채운 겁니다. 호주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K9은 호주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그리고 신뢰성까지. 더 중요한 건 호주가 K9을 단순히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주는 한국과 공동 생산 협정을 맺었습니다. 호주 현지에서 K9을 조립하고 일부 부품은 호주 업체가 제작합니다. 이건 한국 방산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무기를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국과 함께 만드는 겁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이익을 나누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겁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다. 호주의 방위 산업을 함께 키워가는 전략적 동맹이다. 폴란드, 사우디, 호주.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한국을 단순한 무기 판매자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미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무기를 팔되 기술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럽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70년 넘게 지속되던 평화의 환상이 깨졌고 유럽 국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과 폴란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총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나보다 적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며칠 안에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즉시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무엇을 살 것인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무기를 사왔습니다.
나토 동맹이니 당연히 나토 국가 무기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퍼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재고가 바닥났고 생산 속도는 느렸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문은 쏟아지는데 공장은 하나뿐이었습니다. 5년 후에 납품 가능합니다. 이게 유럽 방산업체들의 답변이었습니다. 5년. 에스토니아는 5개월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당장 국경 너머에 있으니까요. 바로 이 순간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무기는 2년 안에 납품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문을 주문했습니다.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에게 12문은 엄청난 화력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하노 페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9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췄다. 성능, 신뢰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납품이다. 노르웨이도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17년 노르웨이는 K9 24문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추가로 24문을 더 주문했습니다. 노르웨이군 총사령관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K9은 북극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북유럽은 겨울이 혹독합니다. 많은 무기 체계가 극한의 추위에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K9은 다릅니다. 한국도 겨울이 춥습니다. K9은 한국의 혹한 속에서 테스트되고 검증된 무기입니다. 영하 30도,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노르웨이가 원하던 바로 그 무기였던 겁니다. 핀란드는 더 과감했습니다. 2017년 핀란드는 K9 48문을 도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핀란드는 중립국이었습니다. NATO에 가입하지 않고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핀란드는 중립을 포기했습니다. 2023년 4월 핀란드는 NATO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추가로 K9 24문을 주문했습니다. 총 72문, 핀란드 육군의 자주포 전력을 전부 K9으로 채운 겁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K9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다. 사거리 40km, 분당 6발 사격,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이 여기 있다.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 협상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흑해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가 전쟁터가 되면서 루마니아도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가 검토 중인 계약 규모는 약 50억 달러입니다. K2 전차 100대, K9 자주포 54문,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 100대를 포함합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루마니아는 폴란드 다음으로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 유럽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 NATO 국가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눈을 돌렸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속도입니다. 이미 말했지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5년 후에 도착하는 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2년 안에 받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한국만이 그 속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전 검증입니다. 한국 무기는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며 개발되고 테스트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터에서 검증된 무기다. 세 번째,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NATO 국가들도 예산이 무한정은 아닙니다. 특히 발트 3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국방비가 빠듯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무기는 너무 비쌉니다. 러시아나 중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딱 중간입니다. 서방 수준의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 이게 한국 무기의 강점입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24년 3월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새로운 무기고가 되고 있다. 미국이 제공할 수 없는 속도를, 독일이 제공할 수 없는 가격을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 독일 슈피겔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 없이 유럽의 재무장은 불가능하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한국의 부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유럽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 무기로만 무장하던 NATO 국가들이 이제 한국 무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무기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빠르고 믿을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유럽의 안보가 이제 한국 무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빅4가 되었을까요? 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답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속도입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연간 최대 250대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를 연간 120문 이상 생산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르트 1을 연간 50대 생산합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에밀 에이브람스를 연간 100대 생산합니다. 한국은 독일의 5배, 미국의 2배 이상 빠릅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한국 방산업체들은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생산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군은 계속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 라인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냉전 종식 후 평화를 누렸습니다. 생산 라인을 축소했고 숙련 노동자들은 은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들은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생산 라인의 그냥 속도만 높이면 됐습니다. 이게 한국의 첫 번째 강점입니다. 두 번째, 전쟁을 직접 겪으며 다듬어진 실전성입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하루도 전쟁 위협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170만 명의 병력, 1만 문 이상의 포병, 수천 대의 탱크, 그리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 북한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9 자주포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압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6발 사격, 자동 장전 시스템, 이 모든 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스펙입니다. K2 전차는 북한의 험난한 산악 지형을 돌파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500마력 엔진, 변속기 3개, 능동형 현가 장치, 이런 기술들은 모두 한국의 지형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천궁 미사일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하 4.5 속도, 40km 고도, 패트리어트보다 뛰어난 요격 성공률. 이게 천궁의 성능입니다. 한국 무기는 실험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이게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기업과 정부가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방산 체계는 독특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방위사업청이 요구사항을 정의하면 한화, 현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즉시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수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 순방 때 무기를 판매합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해 K2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2023년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천궁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무기를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방산은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대통령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가 한 방향을 봅니다.
이게 한국 방산의 경쟁력입니다. 네 번째, 품질 대비 가격이 세계 최강입니다. K2 전차는 대당 850만 달러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이는 800만 달러,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는 900만 달러입니다. 가격은 비슷하지만 성능은 어떨까요? K2는 레오파르트이보다 가볍고 빠릅니다. 출력 대비 중량비가 뛰어나 기동성이 좋습니다. 에밀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면서도 방어력과 화력은 동급입니다. 천궁이 미사일은 더 극적입니다. 패트리어트 PAC-3은 발당 400만 달러입니다. 천궁이는 발당 200만 달러입니다. 절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K9 자주포는 대당 350만 달러입니다. 독일 PG-1000은 550만 달러입니다. 4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대등합니다. 이게 한국 무기의 마법입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품질은 최고 수준. 바로 이게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빅4가 된 겁니다. 속도, 실전성, 시스템, 가격.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미국은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싸고 느립니다. 러시아는 싸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가격은 좋지만 품질이 의심됩니다. 유럽은 품질은 좋지만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오직 한국만이 모든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 방산 포럼에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필수 플레이어입니다. 한국 없이 유럽의 재무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같은 포럼에서 에스토니아 국방차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호주 국방부 조달국장은 캔버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K9은 호주군이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군사 전문가 압둘라 알사우드는 아랍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중동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사막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소장 마이클 클라크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강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속도, 가격의 완벽한 균형. 이게 한국의 성공 비결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3위 안에 진입할 것입니다. 프랑스를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는 더 과감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5년 200억 달러, 2030년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입니다. 성장세는 최소 10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왜 이런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계는 지금 재무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중국의 군사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전 세계 국방비는 2024년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30년에는 3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확고합니다. 빠르고 믿을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무기, 바로 이게 세계가 원하는 것이고 한국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차세대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미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500대 수출, 계약 규모로는 500억 달러입니다. KF-X 차기 구축함은 8,000톤급 이지스함입니다. 필리핀과 태국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장보고3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3척을 도입했고 추가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현무사 미사일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전략 무기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장 탐내는 무기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무장을 돕고 중동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겨우 살아남았고 외국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M16 소총을 카피하고 미국 전차를 조립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독자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K1 전차, K9 자주포. 이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터키, 인도,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한국은 세계 방산 빅4가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생산력, 그리고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이 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4년 특집 기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의 기준을 따라간다. K방산, 이제 세계가 선택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